어머니, 이게 무슨 약이에요? 이건 돌아가신 아버지 심장약이잖아요. 이거 드시면 큰일 나요. 어머, 그래. 난 내 당뇨약인 줄 알았지. 글씨가 하도 작아서 통 보이질 않으니. 바로 지난주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실제 상황입니다. 이순자 할머님과 따님이 다급하게 들어오셨죠. 할머님은 한 달 전부터 약병 글씨가 흐릿하게 보여 본인 약 대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분의 강한 심장약을 잘못 복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눈 건강 주치의 지혜의 샘비 채널의 안과 전문의 박진성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눈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이순자 할머님은 버스 번호판도 길 건널 때 신호등 색깔도 잘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세상이 뿌옇게 보이고 글자가 물결치듯 찌그러져 보이며 사람 얼굴조차 흐릿하게 보인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노인 실명원인 1위로 꼽히는 황반변성이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무서운 눈병이죠. 눈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 망가지면서 시야 중심부가 까맣게 가려지고 글자나 직선이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이 이 황반변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진료를 기다리시던 김민서 할머님은 달랐습니다. 연세가 88이신데도 돋보기 없이 약병의 작은 글씨를 또렷하게 읽으시는 겁니다. 이순자 할머님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데도 눈 건강은 훨씬 좋으셨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어쩜 이렇게 눈이 밝으세요?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할머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별거 없어. 젊을 때부터 매일 꾸준히 챙겨 먹던 음식들 덕분이지. 그렇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바로 수십 년간 꾸준히 섭취해온 음식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값비싼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음식으로 눈 건강을 지키고 심지어 시력 개선 효과까지 본 제 환자 100명 이상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4가지 기적의 음식과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눈 운동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눈 영양제, 한 달에 보통 5만 원 이상 들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한 달에 넉넉 잡아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최소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그 돈으로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친구분들과 맛있는 식사를 즐기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눈 건강 그 자체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여러분도 이순자 할머님처럼 약병 글씨를 잘못 읽어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집 부엌에 숨겨진 눈 건강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가을의 달콤한 선물, 바로 이 과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황반변성이 걱정되신다면 특히 주목해 주십시오. 작년에 신문 글씨가 흐릿하게 보인다며 저를 찾아오셨던 최지혜 할머님 이야기입니다. 검사 결과 황반변성 초기 진단을 받으셨죠. 저는 약 처방 대신 매일 아침 홍시 스무디를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1년 뒤 할머님이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놀랍게도 황반변성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통은 서서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할머님은 깜짝 놀라시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그냥 홍시인데 이게 눈에 그렇게 좋은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시가 눈에 좋은 이유는 바로 비타민 A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잘 익은 홍시단 한 개에는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 A의 약 70%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우리 눈의 각막 표면을 보호하고 망막이 빛을 감지하는 능력, 로놉신 생성을 높여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의 시력 유지에 필수적이죠. 그래서 홍시를 꾸준히 섭취하면 눈이 침침한 증상이 개선되고 시력이 밝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눈 영양제 한 통값 5만 원과 비교해 볼까요? 홍시 한 개는 제철에 구매하면 1,000원도 채 안 합니다. 한 달 내내 드셔도 10,000원 남짓이죠. 매달 4만 원 이상, 1년이면 48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손주들 예쁜 옷 한 벌, 온 가족 외식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경제적인 부담 없이 눈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것,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홍시 스무디,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잘 익은 홍시 한 개를 준비합니다. 가운데 하얀 심지 부분은 제거해주세요. 이 부분은 타닌 성분이 많아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홍시 과육과 우유 한 컵을 믹서에 넣습니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스무디 한 잔이면 눈에 필요한 영양을 듬뿍 채우고 눈이 촉촉해지며 시야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이신 박수진 할머님은 이 홍시 스무디를 6개월간 꾸준히 드시고 시력이 0.3에서 0.6까지 좋아지셔서 쓰시던 돋보기를 벗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홍시는 가을에만 나는데 다른 계절엔 어떻게 하냐? 고 물으십니다. 걱정 마세요. 가을에 홍시를 넉넉히 구매하셔서 껍질과 심지를 제거한 뒤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동에도 영양소는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작년 겨울 한미숙 할머님은 냉동 홍시로 스무디를 만들어 3달간 드셨는데 눈에 불편함이 줄고 시력도 개선되었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흔한 과일 하나가 눈 건강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비법은 우리가 거의 매일 먹는 아침 식단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눈이 자주 뻑뻑하고 건조하신 분들이라면 다음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운전면허 갱신 시력검사에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 어르신의 비밀, 바로 달걀과 이 기름의 특별한 조합에 있었습니다. 지난달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시력검사를 받으러 오신 강민준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연세가 78이셨는데 놀랍게도 양쪽 눈 시력 모두 0.8이 나왔습니다. 보통 그 연세에는 0.4에서 0.5 정도만 되어도 좋다고 하는데 말이죠. 제가 비결을 여쭈었더니 할아버님은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는 꼭 하나씩 먹었어.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접시에 옮겨 담고 나서 꼭 들기름 한 숟가락을 뿌려 먹었지. 그걸 60년 넘게 해왔네. 할아버님의 습관에는 놀라운 과학적 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은 우리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로 자외선이나 블루라이트 같은 유해 광선으로부터 황반을 보호하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감소하면 황반 변성의 위험이 커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바로 이때 들기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에는 식물성 기름 중 오메가-3분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오메가-3는 루테인, 지아잔틴의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눈물의 증발을 막아 눈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눈꺼풀 염증을 완화하여 안구 건조증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들기름 달걀 프라이, 어떻게 만들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달걀 프라이를 합니다. 완성된 프라이를 접시에 옮겨 담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 들기름 한 숟가락을 프라이 위에 뿌려줍니다. 기호에 따라 소금을 약간 뿌려 드시면 됩니다. 절대 들기름으로 직접 프라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고온에서 가열하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리 마지막 단계에 생으로 뿌려 드셔야 합니다.
혹시 달걀 알레르기가 있거나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 섭취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따뜻하게 데운 두부 반모 위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 역시 눈 건강에 좋은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달걀 1개, 들기름 한 숟가락, 하루 몇백 원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이면 10,000원도 채 들지 않죠. 또다시 눈 영양제와 비교하면 한 달에 4만 원 이상, 1년이면 48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이 느끼는 편안함입니다. 뻑뻑하고 시린 느낌이 줄어들고 세상이 더 선명하고 촉촉하게 보일 것입니다. 제 환자이신 김철민 할아버님은 이 방법을 석 달간 실천하신 후 눈물막 파괴시간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는 뻑뻑함 때문에 3시간마다 인공 눈물을 넣으셨는데 이제는 하루 한두 번만 넣어도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 박지영 할머님은 안구 건조증이 심해 TV를 1시간만 봐도 눈이 아프고 피로했는데 들기름 달걀 프라이를 꾸준히 드신 후에는 2에서 3시간을 봐도 눈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의 궁합, 그리고 조리 방법이 영양 흡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 3번째 비법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자주 보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색깔 있는 보석 같은 음식 조합입니다. 눈이 침침하고 피로하다면 다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손녀의 작은 스마트폰 글씨, 누구는 읽고 누구는 못 읽고 그 차이를 만든 보라색과 주황색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박은하 할머님이 손녀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시더니 글씨가 깨알 같아서 도통 읽을 수가 없구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계시던 친구 김지연 할머님은 어디 보자 하시더니 쉽게 읽으시는 겁니다. 더 연세가 많으신데도 말이죠. 박 할머님이 비결을 묻자 김 할머님은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랑 당근 갈아서 마셔. 처음엔 맛이 좀 그랬는데 이젠 이거 없으면 하루가 찌뿌둥하다니까. 김 할머님의 습관 역시 눈 건강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먼저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색소가 풍부합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눈의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돕고 망막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특히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해로운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각막을 보호하고 어두운 곳에서의 시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와 당근, 이 둘의 조합은 눈의 피로 해소와 보호, 시력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환상의 궁합인 셈입니다. 블루베리 당근 주스, 만드는 법 역시 간단합니다. 냉동 블루베리 1컵을 준비합니다. 중간 크기 당근 1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믹서에 블루베리, 자른 당근, 그리고 물 반 컵을 넣습니다. 곱게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매일 아침 이 주스 한 잔이면 하루 종일 눈의 피로가 덜하고 시야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너무 비싸지 않나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마트나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냉동 블루베리는 1kg에 1만 원 내외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근 역시 저렴한 채소죠. 한 달 주스 재료비는 넉넉 잡아 2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눈 영양제 한 통 값보다 훨씬 저렴하게 더 신선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약보다는 자연 음식이 우리 몸에 더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고요. 실제로 황반변성 진행으로 걱정이 많으셨던 이민호 할아버님은 이 주스를 6개월간 꾸준히 드시고 병의 진행이 완전히 멈추는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컴퓨터 작업이 많은 최서연님은 이 주스를 마신 후로 눈의 충혈과 피로감이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고, 스마트폰을 자주 보시는 박동현 할아버님 역시 눈의 뻑뻑함과 충혈이 줄어
손주들과 영상 통화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황반변성이 진행 중이던 이정희 할머님도 이 주스를 1년간 드신 후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아 안도하셨습니다. 자연이 주는 다채로운 색깔 속에는 우리 눈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4번째 비법은 음식이 아닙니다. 돈이 단 한 푼도 들지 않고 우리 집 욕실에 있는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되는 마법 같은 방법입니다. 눈이 건조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비법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V만 보면 눈이 타는 듯 아프고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것 같으신가요? 값비싼 안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수건 한 장의 기적을 알려드립니다. 강순옥 할머님은 TV를 볼 때마다 눈이 너무 아프고 뻑뻑해서 30분 이상 시청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눈에 마치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불편하고 눈물만 자꾸 난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눈꺼풀 염증을 동반한 심한 안구건조증이었습니다. 저는 약과 함께 수건 온찜질을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단 2주 후 할머님의 표정이 몰라보게 밝아지셨습니다. 원장님, 수건 찜질 그거 정말 효과 있네요. 이제 눈이 너무 편하네요. TV도 2시간 넘게 볼 수 있다니까요. 눈이 뻑뻑한 것도 없고 시원하기까지 해요. 우리 눈꺼풀 가장자리에는 마이봄샘이라는 아주 작은 기름샘들이 이아래로 수십 개씩 존재합니다. 이 마이봄샘에서 나오는 깨끗한 기름이 눈물층 가장 바깥에서 막을 형성하여 눈물이 빨리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염증이 생기면 이 마이봄샘 입구가 막히거나 기름의 성상이 변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안구건조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죠. 수건 온찜질은 바로 이 막힌 마이봄샘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마이봄샘 입구를 막고 있는 굳은 기름 찌꺼기를 부드럽게 녹여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고 정상적인 기름 분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기름이 잘 분비되면 눈물 증발이 줄어들어 눈이 촉촉하게 유지되고 안구건조증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싼 인공 눈물보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온찜질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 약 40에서 45도에 적셔 물기를 살짝 짜냅니다. 수건을 반으로 접어 양쪽 눈 위에 가만히 올려놓습니다. 눈을 감고 5분에서 10분 정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하루에 1, 2번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찜질 직후에는 눈이 즉각적으로 촉촉해지고 시야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공 눈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몇 병씩 쓰기도 하죠. 한 병에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찜질은 수건과 따뜻한 물만 있으면 되니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한 달이면 몇만 원, 1년이면 수십만 원의 인공 눈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눈이 편안해지니 TV 시청, 독서, 스마트폰 사용 등 일상생활이 훨씬 즐거워지고 삶의 질 자체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최민식 할아버님은 이 온찜질 덕분에 하루 6번 이상 넣던 인공 눈물 사용 횟수가 2번으로 줄었다고 하셨고, 밤에 눈이 너무 건조하고 아파 잠을 설치셨던 김혜숙 할머님은 온찜질 일주일 만에 밤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해 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건조한 실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께 이 방법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의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깨우는 간단한 방법이 때로는 첨단 의학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비법입니다. 이것은 눈의 근육을 단련시켜 노안의 진행을 늦추고 눈의 피로를 근본적으로 풀어주는 운동법입니다. 돋보기를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순서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요? 천만에요. 꾸준한 이 운동으로 노안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좋아진 기적 같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작년에 심한 노안으로 두꺼운 돋보기를 쓰셔야 했던 윤태연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년 뒤 정기검진에서 놀랍게도 시력이 이전보다 좋아지신 겁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노안이 심해지는데 오히려 개선된 이례적인 경우였죠. 제가 비결을 여쭈었더니 할아버님은 군대 시절 배운 눈 운동법이 있다며 그걸 60년 넘게 매일 아침 세수 후에 거르지 않고 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아니야. 이거 하나면 충분해. 할아버님의 말씀처럼 우리 눈에도 팔다리처럼 근육이 존재합니다. 특히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여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체근이라는 근육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모양체근의 힘이 약해지고 수정체 자체도 탄력을 잃어 딱딱해지면서 초점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노안입니다. 또한 장시간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처럼 한 곳만 오랫동안 응시하면 눈 주변 근육들이 경직되고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눈 스트레칭은 바로 이 모양체근을 포함한 눈 주변 근육들을 단련시키고 이완시켜주는 운동입니다. 꾸준히 해주면 근육의 조절력을 높여 노안의 진행을 늦추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윤태현 할아버님이 매일 하셨다는 눈 스트레칭 3종 세트, 지금부터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루 단일에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먼 곳 가까운 곳 번갈아 보기. 검지 손가락을 눈앞 30cm 거리에 둡니다. 손가락 끝에 10초간 초점을 맞춥니다. 그 다음 창밖이나 방 안의 먼 곳을 10초간 응시합니다. 이것을 5회 반복합니다. 의식적으로 눈 깜빡이기. 눈을 크게 뜹니다. 2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눈을 꼭 감습니다. 2초간 유지합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눈동자 상하좌우 및 원 그리기. 고개는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만 움직입니다. 눈동자를 최대한 위로 봅니다. 3초 유지. 최대한 아래로 봅니다. 3초 유지. 5회 반복. 눈동자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봅니다. 3초 유지. 최대한 왼쪽으로 봅니다. 3초 유지. 5회 반복. 마지막으로 눈동자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큰 원을 5번 그립니다. 반시계 방향으로도 5번 그립니다. 이 눈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는 계속됩니다. 70세 김상진 할아버님은 3개월간 이 운동을 매일 하신 후 쓰시던 돋보기 도수를 한 단계 낮출 수 있었습니다. TV만 1시간 보면 눈이 아프고 두통까지 오던 이지은 할머님은 운동 2달 만에 눈의 피로와 두통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글씨용, 중간 거리용 돋보기를 2개나 쓰시던 박민규 할아버님은 6개월 후에는 돋보기 하나로도 충분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눈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시간도 거의 들지 않는 이 간단한 습관이 노안을 늦추고 눈의 피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핵심 비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생활 습관과 무엇보다 중요한 이것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비법,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최상의 효과를 내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외출 시에는 반드시 선글라스나 책 넓은 모자를 착용하여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십시오. 금연, 흡연은 눈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지금 당장 금연하셔야 합니다. 만성질환 관리,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눈 건강의 기본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수면,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눈의 피로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습관, 20분에 한 번씩 20초 동안 6m 이상 먼 곳을 바라보는 20대 20-20분 규칙을 실천하여 눈에 휴식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오늘 배운 모든 방법들은 눈 건강을 돕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전문적인 안과 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 특히 40세 이상이라면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안과를 방문하여 정밀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 병원에 가야 할 위험 신호,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눈앞 번쩍임이나 검은 점 증가, 사물이 둘로 보이거나 찌그러져 보일 때, 심한 안구 통증이나 충혈, 두통이 동반될 때는 즉시 안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 영상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눈에 이상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값비싼 영양제 없이도 일상 속에서 눈 건강을 지키는 5가지 강력한 비법 홍시 스무디, 들기름 달걀 프라이, 블루베리 당근 주스, 수건 온찜질, 그리고 눈 스트레칭 3종 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침침하고 뻑뻑했던 눈이 맑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노안의 진행을 늦추고 안구 건조증의 불편함에서 벗어나며 황반변성과 같은 무서운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음번 안과 검진에서 어휴, 눈이 더 좋아지셨네요. 라는 반가운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좋으니 꼭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쌓여 건강한 눈, 밝은 세상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지혜의 샘빛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빛을 더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